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법을 가깝게 느껴질 때까지 옆에서 함께할 옆집 최변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할 때, 심지어 연락까지 피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종종 경찰서의 수사민원팀에 무료 상담을 가는데 의외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빌려준 돈을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증거 수집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든 민사사건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든 증거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문자나 카카오 등을 통해서 돈을 언제, 얼마나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예시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우선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때 금액을 헷갈린다고 하시면서 100만 원을 빌려줬지만 150만 원을 빌려줬지 라는 식으로 금액을 높게 말하면 정확하게 정정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금액도 높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100만 원이야 라고 정확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빌려준 돈을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빌릴 때서부터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면 그 날짜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적어도 너가 이번 달 말까지는 주기로 했잖아 라는 내용처럼 대략적인 변제 시기, 돈 갚는 시기를 남겨야 됩니다. 돈을 언제까지 받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예시처럼 일부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줘 라는 식으로 변제기일을 정확하게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절차들이 쉬워지거든요. 우선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요, 벌금이나 실형 등 그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받을 가능성이 민사보다 조금이라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면 최소한 너 처벌이라도 받아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경우, 단순 민사사건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린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그러니까 기망하고 급여를 편취한 경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빌릴 때서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혹 땡땡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거짓말했으니까 사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일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사기죄로 고소하면 좋은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빌린 돈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사기죄에 해당하겠지만, 사실 마음속에 있는 내심의 이사를 아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실무상 통상 2천만 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일반적으로 사기로 보는 경향이 더 높겠죠. 두 번째, 돈을 빌리는 이유로 일부라도 변제를 했는지. 일부라도 꾸준히 돈을 갚다가 중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으로 봐요. 꾸준히 변제했거나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갚은 경우에는 사기사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넘도록 이자를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지급하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1억 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만 갚았다. 이런 경우에는 안 갚은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좀 크겠죠. 세 번째, 돈을 빌릴 때 무자력이었는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시점에 대출이 너무 많아서 갚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거나 향후 돈을 갚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흐름이 너무 막혀서 그래. 조만간 그 가평 부동산이 팔리면 바로 돈 갚을게 라고 해서 급히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동산이 없거나 재산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내가 A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 받으면 갚을게 라던가 그 부동산이 팔리면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을게. 다음 달이면 거래업체에서 3천만이 입금될 거야. 그 돈을 받으면 갚을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돈이 생길 구석을 말한 경우에는요. 이런 내용을 꼭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해주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이 비교적 적거나 재산이 없어서 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요.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내역, 카카오 내용 등 증거를 최대한 출력해서 주소지의 경찰서 수사민원팀에 가셔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을 하는 방법 없는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간혹 피의자, 그러니까 돈이 빌린 사람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요. 다른 경찰서를 가시는 게 좋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 피의자 돈을 빌린 사람 주소에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강력하게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고소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고소장 받아주십니다. 이때 그 상담하시는 수사관님이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하다 이러면서 고소장 접수를 약간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요 화내시지 말고 좀 더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부서가 바로 경제팀인데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 경제팀에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때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없이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고소가 접수되는 게 불이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를 더 보충해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린 돈 받는 법적 절차에서 민사소송 전에 형사고소를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린 돈을 받는 법적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민사 절차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돈을 빌린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냥 형사 절차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상대방이 돈을 갚을 테니 고소를 취하해 주거나 합의를 하자고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빌린 돈을 받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법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정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요. 부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을 모두 갚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갚았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돈을 갚기 때문이에요. 형사재판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요, 그 돈을 갚았는지 갚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형이 벌금이 되거나 집행유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빌린 돈을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다고 배째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때에는 형사재판 진행 중에 그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 재판이 진행되는 그 재판부에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그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죄가 선고되어야 배상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빌린 돈을 못 갚아가지고 합의도 못했는데 법원에 그 배상명령이 있다고 해서 그 피고인들, 그러니까 돈이 빌린 사람이 그냥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한 것과 같이 배상명령을 받으면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피해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억해야 되실 것은요.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신청 중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든 민사 절차든 돈을 빌린 사람이 땡전 한 푼 없다면 그냥 나 깜빵 갔다 오다 말래 라는 식으로 배째라고 나오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사기꾼에게 빌려준 돈 못 받는 경우에 어떻게 준비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지 형사 절차 내에서
어떻게 돈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변TV의 최선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